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의진. 500원입니다. 계산 중 어떤 손님과 손끝이 닿자 갑자기 반응이 보이죠. 화장실 좀. 어라? 한편 신호 위반을 한 차를 세우는 승격, 상환. 뭐야 이거? 그런데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면허증 좀 나가주세요. 아나 이분 누군지 몰라 임마. 하필 그가 세운 차는 지역구 의원이 타고 있던 차. 아니 저번에 하지만 상환에게 융통성이 부족했죠. 그때 그의 근처에서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상환은 오토바이를 추격하죠. 소매치기범을 추격한 건 상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환은 추격 도중 차에 치이기까지 하는데요. 아니 아저씨 꼬주를 그렇게 하면 상환이 한참 추격 중인 건물들 사이로 놀랍게도 건물 사이를 넘나드는 의지. 전선용으로 달리던 의지는 중력을 거스르며 건물의 옥상을 넘나들고 있었죠. 그녀와는 다르게 저질체력의 한계를 맛보고 있는 상환. 스파이더맨 마냥 건물벽을 내달리던 의지는 자신의 머리끈으로 소매치기범을 제압합니다. 뭐야 이거 씨. 뒤늦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환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갑자기 기를 모으는 듯한 동작을 하는 의지. 그녀가 쏘아낸 장풍은 소매치기범을 치는 상환에게 명중합니다. 335 모호였던 칠선들. 자우는 누군가에게 침을 놓는데 그러자 고슴도치가 되어버린 상환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죠. 의진아, 저 친구 어디서 만났니?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환. 그럼 아주 귀여운 놈이야. 갑작스런 상황에 흥분하게 되는데 자운의 혀를 짚으며 그를 제압합니다. 어떻게 찔렀대요? 칠선들의 소개를 들은 상환. 여기 아저씨들하고 아줌마하고 칠선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5분만 계시면 칠선이 아니죠. 5분만 계실 경우에는 뭐 독수지호 형제, 그렇죠. 아니면은 오복상. 오복상 같은 거.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구만. 백풍이라는 분이 계셨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마구 힘을 휘두르던 시절에 길을 모으시던 중에 길을 탄 가스가장 마셔서 그것도 한 번은 말이야. 저기 나 아줌마 아니야. 아직 처녀야. 그럼요.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환. 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공중부양 같은 거 하실 줄 아시잖아요. 와우. 벽도 타세요? 장풍도 쏘세요? 장풍. 당황한 상환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일부야. 왜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나? 아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때 상환과 칠선들 사이로 샤워를 마친 의진이 지나갑니다. 상환은 칠선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아니 좋습니다. 좋아.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장풍도 쏘고 제가 이렇게 벽도 막 타고요. 공중부양 같은 것도 떠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나오게 된 상환.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요. 상환은 다시 한번 방금 전 상황을 재현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환의 기운은 풀어져 있었죠. 결국 해서는 안 될 시도까지 하는데 나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뛰어가야 되겠다. 성공합니다. 기어를 풀어놓게 되면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칠선들은 방금 전 상환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까 장풍은 지가 몰래 쐈슈. 아, 또 깨졌잖아요. 난 벽에다 쐈단 말이오. 너니? 국회의원 딱지 끄는 다음날 상환은 지역구 의원이 딱지를 뗀 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융통성 없고 체력 저질의 소심한 상환은 항상 골칫거리였죠. 야, 저거 경찰 계속 한대니? 잠시 후 자신의 사수와 함께 폭행 신고를 받은 상환은 주인공답게 화려하게 입장을 합니다. 야, 그곳에는 사건의 주인공의 깡통이 있었죠. 상환의 사수와 깡통은 서로 아는 듯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상환은 FM대로 검문을 하려 하지만 사수는 그냥 지나치려 하죠. 그 식구들 데리고 충실해 가게 한번 들려. 뭐 그래 바쁘다고 술 한잔 할 시간이 없냐. 그럼 나 믿고 그냥 갈게. 그냥 철수하려는 사수가 상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 경장 좀.
결국 상한 혼자 검문하기 시작하죠. 야,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너 진짜 확 따버린다. 이거 봐, 잠깐. 아, 최 경자님. 이 깡패 새끼들이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빌빌거리십니까? 이 새끼야! 저기 봐. 상한의 발언에 열이 받은 깡통은 뭐가 무섭냐고 그랬습니다. 상한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아, 좀 엄마. 좀 합시다. 깡패 새끼들! 깡통은 급기야 상한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봐. 아,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뺨을 연거푸 맞으면서도 자존심이 굽히지 않던 상한은 깡통의 뺨사리를 맞고 말죠. 꼬라봐. 계속 빠지. 계속 봐봐. 깡통에겐 폭력 앞에 누구나 평정했습니다. 닦아. 혓바닥으로. 상환은 견딜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취가 된 상환, 화장실에서 홀로 신세한탄을 시작하는데요. 내가 싸움 못하게 그게 잘못이야! 어디서 순정이야? 금세 또 쭈구리가 됩니다. 야, 유순경, 맨날 저 터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죄송합니다! 알았지? 예! 내일 일찍 출근해. 들어가십시오! 진짜! 힘의 필요성을 느낀 상환은 질선들을 만났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요구르트를 서리하는데 발각됩니다. 뭐냐? 아유, 요거트... 저 그때... 상환은 주저리 이상한 말만 늘어놓는데요. 아, 한번 와야지 그러면서도 근데 오늘은 또 우연찮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분 또 계실까 이런 어떻게 안에 선생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잖아요. 집안의 사진들을 구경하던 상환,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곳이 바로 신성을 받는 곳일세. 열쇠를 얻어 저 제단 위에 서면 득도의 길이 열리게 되지. 용산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나? 용산 전자상가요? 자우는 용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산의 기운이 합쳐지는 곳이야. 사람들이 무턱대고 미적지근한 상환의 반응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자우. 그 재단까지 덮어버린 하지만 상환은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뀌던 중에 몇 년째 발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이해가 되나? 도사들이 용산 같은 데에서 도로 닦습니까? 신성받는 데라니까. 상은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설명하려 하지만 저기 있잖아요. 왠지 민망해서 입 밖으로 꺼내길 주저하는데 입이 바짝 마른 상황은 의진이 준 찻잔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아우, 뜨거운 차였죠. 그런 거 배우면 이제 어렵게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야, 여긴 싸움질 같은 거 가르치는 그런 데 아니야. 이런 애가 어딜 봐서 마루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진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버리죠. 아이고, 따님분이 굉장히 깍쟁이십니다. 상환은 꾹꾹 참아왔던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장품 같은 거 배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너니? 이 크기에 바람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의진은 상원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싫은 말 알아? 아이, 의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를 펼치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저게 바로 경공이라는 거다. 얼마 전에 생활 전선을 위해 은행 혹은 우장강도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약해 보이는 여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냐? 의진의 설명을 듣는 상원은 자기 분야에서 그제서야 끊임없이 그들을 알아보기 노력한 시작하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의 경지에 이르게 돼. 근데 이런 도인들은 수없이 많아. 그들은 남녀노소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칠산 선생님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도인들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이 세상의 맑은 기운을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분이죠. 야, 그럼 칠선들은 장품은 못 사? 용산의 지하, 인부들이 한참 벽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벽을 무너뜨리게 되죠. 놀랍게도 그곳엔 한 백발의 노인이 가부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흑은이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간 상원은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팔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팔
보세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묻고 아저씨하고 얘하고는 왜 그렇게 많이? 사부한테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가? 야 자식아, 너 왜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어? 전문대 나왔어요 그래도. 뭐야? 불 다 됐잖아. 장풍 배우러 왔는데 자꾸 이상한 수련만 시키자 짜증이 난 상환. 아이 나 진짜 이거 진짜 못 해먹겠어. 아니 청소하라 그래서 계속 청소하고 빨래하라 해서 자꾸 계속 빨래하고. 아니 나 장풍 쏘는 건 언제 가르쳐주는 거야? 한편 비가 내리는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우리도 가격이 맞아야 그곳엔 골동품을 취급하는 전당포가 있었죠. 그럼 일단 물건을 가져와 봐. 그래. 조용히 전당포의 문을 두드리는 노인. 주인은 푼돈을 던지며 내쫓으려 하지만 아니야. 노인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죠. 잠깐만 이따 다시 통화해. 그를 밀치며 내쫓으려 하자 손이 구멍이 나버리는 주인. 노인은 바로 흑은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주인이 총을 꺼내듭니다. 그의 복부에 손을 댑니다. 그대로 장풍을 쏴버립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남자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은 채 흑은이 손을 뻗었고 남자는 그대로 흑은의 손으로 빨려들어가 잡히고 말죠. 흑은은 그대로 남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남자는 노인, 흑은은 청년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전단포 한 구석에 걸려있는 검. 흑은이 찾고 있던 그 검은 사륙에 대한 사연을 품고 있었죠. 바로 흑은에 관한 사연을 말이죠. 한편 상화는 반야가인과 함께 현장 실습을 나왔습니다.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거야. 눈으로 상대를 제압해보는 거야. 곧바로 실습에 들어가는 상화. 내 눈! 실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쳐다보면 내가 깎아줄 사람으로 보이남? 안녕하세요. 어느 날 상황과 의지는 한 TV쇼 녹화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자, 육봉스님과 서른도사님. 바로 제자들을 늘리기 위한 육봉스님과 서른도사의 출연 때문이었죠.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빨라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힌 분들 내상을 입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돌을 쥐고 다닙니다. 그럼 오늘도 특집법으로 오셨겠네요? 77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방송 사고가 예상되자 빠른 진행을 꾀하는 MC. 일단 한번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통나무가 스튜디오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육봉스님과 서른도사는 길을 모으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나무를 내려치고 이를 지켜보는 MC가 급히 두 사람을 발리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MC가 직접 통나무를 내려치는데 거죠 이게? 한편 기운을 회복한 흑은은 너무도 변해버린 세상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음에도 사람들의 위기와 다툼은 변하지 않았죠. 그때 안테나를 통해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되는 흑은. 육봉스님과 서른도사였습니다. 경공의 시범을 위해 형광등 위를 걷는 서른도사는 양팔을 잃습니다. 한편 자우는 흑은으로 의심되는 기사들을 읽게 됩니다. 미안하다. 일찍 다녀라. 의진이 나간 후 우연히 상화는 의진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직업정신을 발휘하죠. 가방 속에는 미용학원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그래도 괜찮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의진의 생일도 알게 되죠. 곧이어 본격적인 무술 수련이 들어가는 상황. 앞에 있는 의진이 한번 쳐봐라.
그냥 쳐버리죠. 최선의 방어는 그렇게 공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상아는 본격적인 수련에 돌입합니다. 조금씩이지만 상아의 실력은 확실히 향상되고 있었죠. 수 있도록 전개되므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리.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진을 상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무술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등 오감을 수련하는 상아. 하지만 쉽지 않은 안간자. 수련은 맨손 격투부터 무기를 다루는 방법까지 다양했습니다. 신속이여. 주먹은 형체가 있지만서도 경적 치는 건 무형이라 이거야. 내가 빠를 수 있. 매일 계속되는 수련에 몸은 지치고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뚫리다는 것일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죠. 상아는 수련을 실생활에 접목시켜 보는데 계란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수련이 계속될수록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상환. 마음을 집중하면 상환 또한 수련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갖기 시작했죠. 길어지게 되는 것이. 그의 수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더해질수록 늘어갔던 건 무의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어느새 못하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을 갖추게 된 상환은 상처가 자신에게 남을 수 있어. 의진과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은 칠선들뿐만 아니라 그를 서포트해준 의진의 덕이기도 했죠. 이론을 담당하는 자원에게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상환. 비로소 깨달음의 문이 열릴게야. 그 마지막 깨달음의 문은 앞에 걸 알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되구나. 어느 날 상환은 파워 무단 인간을 목격합니다. 바로 흑은이었죠. 무단 인간을 무단으로 해보는 흑은을 다그치는 상환. 자신을 방해하는 상환을 노려보는 흑은. 흑은은 천천히 상환에게 손을 드는데 친절 봉사. 그때 흑은은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 기운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 양반이 아저씨. 그렇게 흑은과 상환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훔친 야이 미친 새끼야 너 어디 안 다치셨어요? 실상안 해도 수련을 게을리지 않았던 상환은 팔다리에 차고 있던 쇳덩어리들을 털어내기 시작하죠.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다행히 깽값이 굳은 윤도현은 유순범의 핸드프린팅을 얻게 됩니다. 기운을 쫓던 흑은은 상환의 눈앞에서 경공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힘겹고 치열했던 수련의 성과를 보일 때가 된 상환. 숨을 고르던 그가 힘껏 도움 닫기를 시작하고 공중으로 몸을 달린 순간 안면과 당심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TV 방송 이후 수익 활동에 지장이 생긴 육봉순인과 서른도사.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들을 감싸는 악한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찾아온 흑은이었습니다. 자원은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낯빛으로 가부좌를 들고 있는 육봉순인과 서른도사 때문이었죠. 혹시 전에도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계십니까? 자원은 두 사람이 주화인마에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주화 인마에 들었다고 합니다. 상환은 의진에게 자신이 보았던 흑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내가 몇 번을 말해? 진짜로. 하지만 의진은 그런 상환을 오히려 다그치기 시작하죠. 기싸움이 아니고 뒤로 경고를 밀리지 들어야 않을 자신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근데 난 자신이 없어 별로. 상환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답답했던 의진. 했을 땐 대신에 나 당신 죽일 수도 있어. 야 너 이거 죽이려고 그런 이런 게 걸 없어요. 배우냐? 그의 소심한 모습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야, 또 뭐? 상환이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줍니다. 네 생일이잖아. 나 생일 음력으로 계산해. 너니? 아무튼 고맙다. 선물을 주고도 묘한 패배감에 휩싸인 상환. 잠시 후 의진은 상환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뭐가?
짭짤하고 남 뒷조사하는 게 버릇이냐? 자신의 비밀을 들켜 화가 난 의진과 그녀의 태도에 서운한 상환. 고맙다는 표현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남일 신경 끄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의진의 태도에 마음이 복잡해진 상환은 홀로 검술 수련을 합니다. 의진은 그런 상황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도 내신 상환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었죠. 많이 먹어라. 의진은 상환을 데리고 고깃집에 왔습니다. 나한테 고기를 다 사주고. 그녀는 가방에서 묵주를 꺼내 건네줍니다. 이거. 이거 뭔데? 야. 떨떠름하게 묵주를 건네받은 상환은 냉큼 팔을 차립니다. 그때 불판에 불이 다 돼가고 아줌마! 이거 불이 다 됐는데 이거 불 좀... 의진은 미니 장풍으로 헬파이어를 만들어내죠. 사람들 바쁜 거 안 보이냐? 그녀의 장풍이 넘나도 탐이 났던 상환.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덕담을 듣게 되죠. 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상환은 큰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상환은 선택을 하고 승리의 짜릿함을 맛보게 됩니다. 한편 반야가인 또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와의 빠지기 시작하는 그녀의 곁엔 흑은이 있었죠. 반야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점점 옥죄어오는 흑은의 행보에 자원과 무은은 위기를 느낍니다. 자원은 더군다나 마루치 대신 열쇠를 지니느라 약해진 상태였죠. 상환이는 기운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난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상환이라는 놈이 마르치가 될 제목으로 보이질 않아. 아이고 애들. 한편 고깃집에 들어서는 깡통과 똘마니들. 그때 똘마니 1이 상환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 이게 누구신가? 그러고는 괜히 상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혹시 얘네들이냐? 몰라. 상환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나치고 싶어 하지만 야, 용감하잖아. 상환의 발언은 오히려 똘마니 1을 자극하게 되어버렸죠. 야 앉아. 맞죠? 신경 쓰지 마 하는 사람들이야. 너 진짜 나랑 한번 붙을래? 조용히 술 먹자. 붙자면. 상환은 의진에게 배운 대사를 그대로 써먹습니다. 야.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히 가르쳐줘라. 야, 들었냐? 똘마니를 눈 깜짝할 새 제압하는 상황. 깡통 패거리 기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는 상황. 갑자기 시작한 상황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너 새끼야! 너이 씨! 오지 마! 그때 지켜보고 있던 깡통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극도로 흥분한 상황, 싸움이라기보단 일반적인 폭행이 시작되고 상황은 과거 자신을 당했고 무자비하게 그를 폭행합니다. 권리가 있고 고마! 이를 지켜보고 있던 똘마니 1, 2, 3이 나사려고 하는 그때 의진이 움직입니다. 상황과는 다르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제압하기 시작하는 의진. 그녀가 상황을 말리고 다가가자 그만 의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만 상황. 상환은 그런 의진에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악을 지르자 순간 펼쳐진 상환의 기운을 캐치한 흑은 야, 나 진짜 야. 상환은 집까지 쫓아가서 따지는 찌질함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 뭔가 분위기가 묘합니다. 상환의 등 뒤에 파워무단횡단 흑은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산중. 아니 잠깐만. 아니 아저씨 여기 웬일? 흑은을 막아서는 상환을 가볍게 제압해버리죠. 누구십니까? 질문은 내가 한다. 두 사람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수준의 흑은. 상환은 잔까지 던져보지만 그가
그가 던진 잔을 우습다는 듯 검 끝에 세우는 흑은 흑은의 역공이 시작되자 의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의진의 목에 검이 들어서자 상한의 외침이 들립니다. 상한의 위에 떠오른 돌들은 흑은을 향해 나를 만들기 시작했죠. 상한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아치기 시작하는 흑은 날아오는 돌 하나를 맞받아치는 상한. 흑은에게 유효타를 선사합니다. 상황과 흑은이 본격적으로 맞붙으려는 그때 자운과 무운이 등장합니다. 열쇠는 어딨나? 대화를 시도하는 흑은에게 자신이 대화 수단을 꺼내드는 무운. 하지만 무운조차 흑은을 상대하기는 너무 늦었죠. 자은을 제외한 네 사람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 전력상 주변 흑은은 자리를 피하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무은은 무음하게 그를 쫓으려 합니다. 무슨 소리야? 상한마저 무은을 따라 흑은의 뒤를 쫓고 자은이 이를 말리려 하지만 내상의 심할 의진을 두고 갈 수는 없었죠. 그 봉인된 열쇠만 넘기면 칠선들 사이의 싸움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혼자서 깨달음을 누린다고 해서 천하를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소? 열쇠를 얻어 힘으로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하는 흑은 대체 무슨 질서? 잘못된 신념은 그를 소통 불가의 외인으로 만들어버렸죠. 무은의 일각과 함께 싸움이 시작됩니다. 흑은이 상한의 일 내상자를 탓에 둘이 싸움의 호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상한이 둘이 싸움에 끼어들고 맙니다. 하지만 흑은이 펴진 힘으로 위험을 가진 상한. 무은이 그를 대신하여 흑은의 검을 몸으로 받습니다. 상한은 그때 빠르게 터져버린 그의 힘을 흑은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한편 의진의 치료를 마친 자운. 그런데 혹시 자운은 흑은에게 누가 내상을 입혔는지 궁금했죠. 아니요. 상환이가 상환의 유경 머시기를 펼친 것 같다는 말에 흠칫하는 자운. 그때 상환이 쓰러진 무은을 등에 업은 채 돌아옵니다. 큰 내상을 입고 길거리를 헤매는 흑은. 그가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타락했고 위험했으며 폭력적이었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세상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흑은 또한 칠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득도한 남자를 무은은 결국 숨을 거뒀고 자운은 그를 화장을 시키죠. 그리곤 마루치와 아라치의 제목인 상황과 의진을 피신시키죠. 아라한이란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일을 말한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 돌을 닦는 수많은 세상은 한번 잘못된 자가 아란이 되어 혼돈에 빠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가 열쇠의 주인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처럼 변하고 말았었죠.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세상의 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질서 흑은 결국 그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열쇠를 가진 자를 없애기 위해 끔찍한 살일전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살이를 거둘 때수록 흑은은 점점 흑화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한 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죠. 결국 열쇠를 가진 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흑은. 하지만 너무도 변해버린 흑은을 보게 된 칠선들은 혼탁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 그를 저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희생을 야기시킬 터
결국 칠선들은 진정한 아라한을 찾. 칠선은 흑은으로부터 열쇠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 몸에 열쇠를 숨기고 흑은을 용산의 어느 봉인진에 가둬버렸던 거죠. 열쇠는 원래 그 기운의 자우는 무게. 상원과 의진에게 열쇠를 나눠줍니다. 열쇠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흑은은 열쇠를 위해 자운을 찾아올 테고 아닐 수 없었다. 이제 그 자운이 짐을 상원과 의진을 벗어야 피신시켰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동안 숨기느라 고생이 많으셨네. 열쇠는 제게도 없습니다. 열쇠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흑은. 흑은은 자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의진과 상환은 어디론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야야야 같이 가! 아직 경공은 미숙한 상환. 한 사무실의 유리창을 뚫으며 추락하고 말죠. 아이 죄송합니다. 상환은 벽을 뚫어가 매달려 의진을 따라잡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자운과 의진의 집. 결투의 흔적으로 이미 엉망이 된 집에 의진은 넋이 나가버리는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한 상환은 보험회사 같은데 연락할까? 개소리를 합니다. 그때 상환은 사진을 통해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열쇠를 얻어 저 재단 위에 서면 득도의 길이 열리게 되지. 의진아.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열쇠를 내게 넘기시게. 자운을 구하기 위해 용산에 도착한 상황과 의진. 난 곧 따라갈게. 의진아! 아니 쟤는 어떻게 된 애가 저렇게 작전 개념이 없어. 아니 여자들도 어떻게 단기 사병이라도 좀 보내야 된다니까. 결국 의진은 재단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면 분명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개념 없는 세상이지만 멀쩡한 아가씨한테 이놈 저놈 하면 좀 섭하지. 자운을 찾던 상환. 아니 방송실에 계세요? 당황스러운 상환. 일단은 어떻게든 찾아가 보려 합니다. 꽃길 잠 계세요. 길을 모으기 시작하는 상환. 유관 역사의 추적법을 사용하죠. 상환은 다시 한번 길을 모으던 그때 자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운을 느낄 수 있겠냐? 재단에서 흑은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진. 하지만 흑은은 너무도 강했죠. 결국 흑은의 공격에 의진은 속절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상환. 누가 여기로 오래? 너 그렇게 임마 작전 개념 없이 혼자 갈 때 내가 알아봤어. 뭐? 상환은 흑은에게 자신의 등짝을 보여줍니다. 그가 찾던 열쇠를 말이죠. 죽이지. 흑은은 그제서야 열쇠의 행방을 눈치채게 되죠. 이제 열쇠를 이 아이들에게 맡깁시다. 힘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손이 쥐어져야 의미가 있는 법이요. 그렇게 열쇠를 둘러싼 흑은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의지를 향한 구애도 잊지 않는 상황. 본의 아니게 흑은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 상황. 흑은의 공격은 너무 매서워집니다. 그때 두 사람의 협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발의 실수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죠. 두 사람의 필사적인 협공이 흑은을 조금씩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흑은의 검은 부러져버리고 일격을 가하는 의진에 의해 흑은은 깊은 부상을 입고야 말았죠. 흑은에 의해 큰 부상을 입게 된 의진. 상한에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지만 역부족이었죠. 상한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두 손을 맞잡은 채 상한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흑은.
상환이 몸에 지니고 있는 열쇠가 흑은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의진에게 달려들던 흑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쇠조차 빼앗아버리죠. 흑은에 의해 날아가는 의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상황. 창문과 버틴 열쇠의 목에 힘겨워하는 흑은. 아르치가 되려는 자, 자신의 모든 걸 버리는 순간 상환은 남은 힘을 짜내 그에게 몸을 날립니다. 흑은의 공격이 그의 복부에 가해지자 결국 피까지 토할 정도로 내상을 입게 된 상환. 공중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찰나에 칠선들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땅이 날 이끄는 가고 가는 중에 행하고 행하는 중에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그 순간 아라치 될 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가 마루치가 될 것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쓰러졌던 상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그는 여유가 있었죠. 상환의 움직임은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에 흑은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반칙에 가까운 반복도 서슴지 않는 상황. 역bom이 시작됩니다. 달라진 상황에 전제가 역전된 흑은. 아저씨 벌써 지쳤나봐? 상환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그를 몰아갔죠.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갖는 두 사람. 한 게임 더? 이제 두 사람의 대결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빈틈이 생긴 흑은의 복부를 공격하는 상황. 두 사람은 일순간 얼어붙게 되었죠. 깨달음을 얻은 상황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장풍을 가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예감한 듯 묵지를 차고 있던 주먹을 풉니다. 이제 그만 거두시지요. 흑은이 말합니다. 산이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속이 산을 떠난 것이요.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멀리한 것일세. 길이 있는 한 언제나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패배를 인정한 흑은은 결국 스스로 열쇠를 포기하게 되죠. 그때 상환은 쓰러진 의진이 생각났습니다. 의진아! 쓰러진 의진을 향해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상환은 실패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의진은 미용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펼쳐지죠. 언니, 은행 좀 갔다 올게요. 다시 한번 소매치기 범 앞을 가로막지만 이번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든든한 원군이 있었죠. 나 살 수가 없구만. 길을 모으기 시작하는 두 사람. 그때 나타난 봉순경. 다시 한번 나는 의진의 장풍을 봉순경이 강타합니다.
봉순경 자네 괜찮은가? 넌 아직도 장풍으로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봐봐 너. 여기 봐봐. 너 아직도 여기 보고 쐈으니까. 너 저 봉순경 쓰러진 거 봐봐. 화끈한 액션과 코믹이 잘 어우러진 한국형 무협 액션 활극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었습니다.